이번 시간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표준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이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에서는 프레임워크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웹표준 개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모듈 프로그래밍 방식과 컴포넌트 시스템입니다. 웹표준 개발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 첫 번째는 모듈러 프로그래밍입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코드 덩어리를 독립적인 단위로 구성해서 부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내에서 의존하는 모듈들을 불러와 사용했습니다. DOM util.js, axios min.js, 그리고 hogan.js 이와 같이 main.js가 의존하는 3개의 파일을 반드시 스크립트 위 상단에서 불러온 후에 아래에서 해당 라이브러리에 접근한 다음 코드를 작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네트워크 패널에서 보게 되면 main.js가 위에 있는 3개의 JS보다 나중에 호출되죠. 그리고 DOM util이나 axios나 hogan.js가 다음과 같이 호출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JS가 호출될 때까지 브라우저는 화면에 팔싱되기 전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DOM 컨텐트 로디드 시간이 442ms 시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엘리먼트 패널에서 보게 됐을 때 스크립트인 main.js는 위에 있는 3개의 JS가 호출된 후에 호출되므로 이들 라이브러리의 위에서 내부의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반면 최신 웹표준 개발 패러다임인 모듈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main.js에 있던 모든 코드 로직들을 개별 분리해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modules 파트, parts 파트, template 파트 이와 같이 다수의 JS 파일로 각각의 역할별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것들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HTML 문서 내에서는요. 타입 모듈 속성을 사용하고요. main.js 하나만 호출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지금 본 화면은 main.js가 하나 호출이 되고요. 타입 모듈 속성을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가 main.js 하나를 호출하고 있죠. 그 전에 위에 존재했던 JS 파일들은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신 기법인 모듈 방식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온 것이고요. 네트워크 패널을 살펴보게 되면 main.js 이 main.js가 의존하는 모듈들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을 구성한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부트스트랩의 경우는 의존하는 모듈들을 임포트로 불러온 방식을 쓰게 되고요. 내부의 부트스트랩 구문을 통해서 처리를 해준 다음에 내보내주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트워크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main.js만 DOM 컨텐트 로디드 시간 앞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JS들은 모두 비동기적으로 처리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DOM 컨텐트 로디드 시간을 보게 되면 55ms로 앞서 살펴봤던 기존의 웹개발 방식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DOM 컨텐트 로디드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인 UI가 빨리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체감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최신 모듈러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도 개편이 되겠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내비게이션 JS는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일만 가지게 되고요. 메뉴 JS는 메뉴에 관련된 일만 처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최신 기술인 모듈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경험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모듈러의 브라우저 호환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대다수의 데스크탑 브라우저와 모바일 브라우저가 모두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고려해야 되는 실무 환경에서는 사실 타입 모듈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점이 안타까움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개발 패러다임은 웹 컴포넌트 시스템인데요. 웹 표준에서는 기존의 HTML에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요소들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들고 HTML 템플릿에 HTML 임포트를 사용해서 섀도우돔을 붙여가지고 개발자 입맛에 맞는 컴포넌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으로 제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 내용은 제 GitHub에다가 HTML 웹 컴포넌트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각 목차를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사용자가 정의한 커스텀 요소를 여러분들의
마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웹 표준 개발의 패러다임을 가져온 모듈 프로그래밍과 컴포넌트 시스템은 모두 아쉽게도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커스텀 엘리먼트의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의 경우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파리, 오페라,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완벽히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듈 프로그래밍과 컴포넌트 시스템 모두가 브라우저 모두에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 개발자들이 쓰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차세대 웹 표준 기술을 브라우저에 호환 고민 없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바로 쓸 수 있고 브라우저 호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또 하나 문제는 개발 중인 웹 표준의 경우는 늘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한된 기술 중에는 확정 채택되지 않고 버려지는 기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긴즉슨 표준으로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결국 그 기술이 채택되지 않고 버려지면 학습을 한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앞에서 웹 컴포넌트 시스템 중에 HTML 임포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HTML 임포트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처럼 앞에서 열심히 새롭게 추가될 표준에 대해서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버려지는 기술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프레임워크는 버려지는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호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오늘날 현업에서 React, Angular, Vue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쓰게끔 환경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가올 웹 표준에 사용될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바로 오늘날 당장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리액트에 대한 소개와 리액트에 대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